지난주였죠? 뭐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이 청년 취업, 이 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발표가 됐었죠. 네, 앞서 인터뷰에서도 보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인 우리 아들, 딸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데 정말 우리 자녀도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평론가니까 나눠보려고 해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지원 저런 지원해서 네.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 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하나씩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번 일자리 뭐 특단의 대책이 공공기관에 지원하려는 분들이 좀 다르고요. 네. 중소기업에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하는 이분들을 일단 메인 핵심을 통해서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취업이라고 할 때는 창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창업할 때도 또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공공 부분에 대한 혜택,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혜택 이게 거의 핵심이죠. 또 하나 창업했을 때 혜택, 또 해외 취업할 때는 어떻게 도와줄까? 뭐 이 정도 큰 틀의 한 4가지 분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는데 전역하고 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군 전역 장병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 있다. 이렇게 궁금하다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군에서 제대하는데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과연 이번 대책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군 제대 후에 바로 취업을 못하고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놀고 있는 분들이 한 7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군 제대 후에 대해서도 이번에 혜택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취업을 못해서 군대 입대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 제대 후에도 이제 못 구한 그러니까, 경우인데 예. 우리가 군에서는 주특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소총수뿐만이 아니라 운전병도 있고 조금은 좀 특이하고 어려운 주특기들이 있는데 이런 주특기 중에서 취업과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병사들, 제대 병사들에 한해서는 정부가 이제 그 군 특기를 살려서 취업을 알선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어느 정도 매칭 서비스에 나간다라고 해서 군 장병들 막 제대한 분들은 나는 이런 특기를 좀 군에서 쌓았다라고 할 때는 아마도 중소기업에 바로 취업할 때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제 군에 갔을 때 좀 이제 노력이라든가 시험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특기를 또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적인 뭐 그런 대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노동자 100명 미만의 네.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분들이 주목해볼 만한 혜택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100명 미만 중소기업에 가장 많이 혜택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청년 이제 채용 공제라고 해서 향후 3년간 이제 취업한 친구가 본인이 600만 원을 이제 일단 부으면 여기서 정부가 2,400만 원을 도와줘서 거의 3,000만 원을 3년 후에는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메인이 있고요. 또 하나가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5년 동안은 뭐 월급에서 받은 이제 그런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중소기업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공단이 집과 혹은 자기가 뭐 자취방과 거리가 멀어서 뭐 1시간, 2시간을 가야 된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매달 교통비 10만 원씩을 또 지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연간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실질 소득 증가에 이제 혜택이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런 점들이 거의 이번에 중소기업을 노리는 분들의 거의 뭐 핵심적인 혜택이 되지 않을까, 지원 방식이 되지 않을까.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봤던 그런 대책들은 발표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은 그렇죠. 혜택 사항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자 신문들을 보면 이제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형평성 문제가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제조업 공단 경우에 한 3년 차에서 5년 차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연봉이 한 3,500에서 3,8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갓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올 하반기라든가 내년에. 네. 그럼 이제 이분들이 어떤 이제 역설이 나오냐면 이런저런 연 1,000만 원의 지금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게 되면 3년 차, 4년 차, 5년 차 선배보다 지금 갓 취업한 이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그런 역전현상이. 역전현상이 나와서 기존에 이제 취업했던 분들이
우리도 이거 사표 쓰고 다시 취업하겠다. 신입사원으로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하소연도 지금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참 정부도 많이 딜레마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은 지금 에코붐 세대의 문제가 한 3년간 너무나 취업난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역설이 있지만 어쨌거나 현재 막 대학을 졸업한 이 이제 취업생들의 취업에 더 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창업에 관련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취미삼아 친환경 세정용품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인데 이 예비 창업자가 있다면 어떤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챙겨봐야 될 부분이 크게 뭐가 이제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있고 네.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고 창업을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5년간 법인세, 소득세 다 감면해준다. 이 청년이 여기 혜택의 조건에 맞아서 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성공불 융자 지원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해주겠다. 이게 성공불 융자라는 게 뭐냐면요. 네. 1,000만 원을 일단 융자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되돌려 받지 않고. 근데 이 친구가 나가서 창업에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했으면 그때 받았던 융자금 1,000만 원을 갚아라라고 하는 성공불 융자 지원금이 최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은 1,000만 원이라면 소규모 창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된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기술혁신 기반 사업이라고 해서 좀 다르게 오히려 정부가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는데 최대 1억 원의 지원, 와. 오픈 바우처 방식으로 네. 1억까지도 하기 때문에 뭐 기술혁신 기반에 대한 창업 기반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에 별도 이제 5천만 원 정도까지 투자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취업 쪽만이 아니라도 이 창업 쪽 사이드도 이제 정부가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또 뭐 국내에 있는 기업들 말고 그 네. 해외 취업 관심 있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형부 이제 해외 취업도 굉장히 권장하는 네. 편인데요. 그렇다고 그 아무 직업이나 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3,200만 원 정도 선으로 좀 이렇게 잘라서 3,2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는 이제 취업 자리에 굉장히 정부는 지금 이제 올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함께 해주겠다. 즉 해외 취업에서 그 정도의 한 3,200만에서 500만 선 이외의 일자리를 노리고 해외 취업하려는 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선해주고 교육 같은 것도 실은 마련해주겠다라고 해서요. 마찬가지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해외 취업과 관련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학이라든가 혹은 해외 전문가 어떤 해당 지역에서 좀 특화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제 정책 세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해외 취업에 있어서 좀 눈을 돌린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지원책들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을 일단 수 이제 있는 건가요? 하반기 뭐 그 시한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추경과 연동을 해서 이 사업 하나가 액수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와 어느 정도 조율이 굉장히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중에서 가령 이제 공공기관 취업 같은 경우에 가령 이제 올해가 2만 3천 명인데 네. 지금 2만 8천 명으로 5천 명 증원하기로 일단 확정이 됐거든요. 네. 한국전력과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 누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뭐 일자리 추경이라든가 뭐 국회와 이런 것들 통과에 따라서 올해 연내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가령 나는 끝까지 이 중소기업은 안 바라볼 거야라고 하고 하시면은 실은 없고요. 그렇죠. 본인이 어쨌든 3년간 정도는 이런 정부의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내 경력과 실력을 쌓겠다라고 선택을 또 하시면 이건 또 하나의 우리 청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 또 그런 또 하나의 이면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 그렇죠. 그렇게 3년간을 벌고 국가에서는 그 3년 동안에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 그렇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거의 대기업에 뭐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함께 풀어주면 3년 후에는 어떤 또 하나의 우리가 희망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략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